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상자산이 세금 탈루나 범죄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두고 이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폐, 게임 아이템,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전자주식, 전자어음, 선화증권과 같은 그 전자적 증표가 어떤 실물을 표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물을 전자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이 전자적 증표가 실물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만을 가상자산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또 각종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은 아닙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적 증표만을 가상자산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원래 자금 세탁 행위와 공증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거래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던 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라는 것은 테러와 같은 범죄 등에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매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그 사업자를 금융회사 등이라고 부르면서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금융회사에 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발행업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요. 보통 코인 사기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발행업자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상자산 발행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 보관, 중개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발행자산 가상업자 역시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않거나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가상자산업자는 실명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현재 우리는 트래블 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업자에게는 금융정보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나 고액의 현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됩니다. 또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서 해야 되고 일정 금액 이상을 전자적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역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가상자산업자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나 제3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누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업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여전히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는 가상자산 업자들을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고 그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 내용이 정부에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산 보유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관련 자산들을 확보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상자산이 형사법적으로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